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이 어느덧 벌써 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게요. 너무 빠르지 않나요, 시간이? 빠르네요. 네, 이 설 연휴 이후에 예. 국내 기업들이 작년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 충격이라고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지금 한창 기업 실적 발표 중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난 것으로 보면 27개 중에서 19곳이 어닝 쇼크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 급감을 했고요. 네. 연간으로 쳐도 16%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분기 기준으로 치면 1조 3천억 원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 급감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네. 줄줄이 어닝 쇼크에 빠졌지만 그래도 웃고 있는 데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배터리 부분 그리고 자동차 부분. 여기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매출, 영업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예요.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닝 쇼크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 계획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상반기 채용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채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2023 산업비 취업 전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전반적인 2023년 경제, 산업, 기업, 비즈니스 전망, 취업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지난 시간부터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디지털 산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별 산업군을 전망을 상세히 보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전망을 해볼까요? 이번 주에는 소재 부품 산업군이라고 분류되는 네. 이 안에는 2차 전지, 철강, 정유,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2차 전지하고 철강 부분, 이 부분의 비즈니스 전망 그리고 우리가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3년 전반적인 이 소재 부품 산업과 비즈니스 전망 어떤가요, 쌤? 여기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황은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A에서 B 사이 어디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이 소재 부품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이 비즈니스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소재 부품 산업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2차 전지, 원통형, 요거 신제품이야 라고 하고 집에 그 장식장에다 딱 넣어놓고 자랑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철강 우리 그 봉형강 이런 거 딱 사가지고 우리 장식장에다 올려놓고 이거 비싼 거야 라고 할 일은 없다고요. 우리가 여기 이 산업군에 있는 그 기업들은요. 어딘가에 어느 기업인가에 납품을 해서 그 기업이 최종 소비자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방 산업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떻게 가는가 이 경기가 어떠냐 이거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주요국들 미국, 중국, 유럽 이런 데서 긴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될 것 같긴 해요. 전년 대비로 보면 안정되긴 하는데 여전히 최근 3년 대비로 치면 그 기준으로 치면 여전히 원자재 가격이 높은 편이라서 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 이 산업군은 보통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무엇인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달러 강세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많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2차 전지 산업 전망 어떨까요? 예, 제가 웃고 있죠. 네. 그래도 다른 데 다 울상인데 2차 전지만큼은 정말 활짝 웃고 있어요. 살짝 웃어도 돼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일단 미국, 중국, 유럽 이쪽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인데 여기 전기차 그리고 ESS
여기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유럽이 그동안 전기차에다가 주던 보조금 이것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를 한번 돌아보면은 국내는 이제 전기차 생산 그리고 판매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내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것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그러니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런 업체들 2023년 매출의 총합 매출액 보면은 약 15%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산 기준으로 보면은 5.4%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2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우리 주요국들에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탈중국화를 선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시장을 보면은요.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 그리고 한국 업체들. 중국이 조금 더 그 마켓쉐어라는 관점에서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국들이 중국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 이거는 면접 여기서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IRA 이거 잘 알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배터리 부품에 대한 요건이 있고 여기 들어가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지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마련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리튬 가격. 이것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앞서 선생님께서 말하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뭔가요? 반드시 알아야 되죠. 2022년 8월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효한 그 법인데요. 여기 BBB라는 것이 있어요. Build Back Better. 라고 해가지고 더 나은 재건을 위해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곳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돼요. 축소판인데 인플레이션 감소 그리고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모두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알아야 될 것 그거 부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 보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IRA 내에.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그것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세 가지 요건. 첫 번째는 최종 조립 요건, 두 번째는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 세 번째는 배터리 부품 요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만족해야지만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건을 내건 거예요. 첫 번째 최종 조립 요건은 뭐냐면 전기차의 최종 조립을 북미 지역에서만 한 것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여기서 최종 조립된 것에 한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에 의해서 현대차가 2위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서 현대차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비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2차 전지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 배터리에 대한 요건. 배터리 핵심 광물이 있는데요. 이 광물의 40% 이상이 미국과 FTA를 맺은 그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그것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 핵심 광물들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그 국가에서 많이 수입을 하지 않고 네. 그렇지 않은 데서 많이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책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배터리 부품이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들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 한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기적으로 보면 어려울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시장에서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네. 그리고 핵심 광물들이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많이 투자한 그런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고 그리고 한국 완성차도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네. 꼭 우울하지만은 않다. 국내 기업이 북미 지역에 투자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규모라든가 속도 면에서 경쟁 업체인 일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압도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네. 그 규모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북미 시장 그리고 탈중국화에 대한 그 기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나중에는 2025년까지는 미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 7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꼭 알아야 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부분 위주로 좀 꼭 알아야 한다. 또 내용을 파악하고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팁을 좀 주셨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은 좀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여기에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요 세 개의 회사가 네.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세계 2위, 5위, 6위를 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을 확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2021년 대비 2025년까지 140기가와트에서 540까지로 늘리겠다. 이건 거의 3배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4년 내에 3배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예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북미에서 4건의 조인트 벤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폴란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외에 원통형 네. 신규 그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의 아세안 지역에서는 한국에서는 오창, 중국 이쪽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기반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9기가와트에서 116까지도 늘리겠다. 이건 4배를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헝가리의 생산 거점이 큰 것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있고. 네. 자, 세 번째 SK온. 여기는 놀라워요. 2021년에 40기가와트에서 2025년까지 291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네. 7배를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7배. 4년 동안 7배를 늘리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2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헝가리의 기존에 생산 거점이 있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터키에 여기에 튀르키예라고도 불리죠. 서아시아하고 유럽 남동부 네. 걸쳐져 있는 여기에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망과 좀 취준생들이 준비할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 해외 기지, 생산 기지를 많이 확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뽑는 사람 어떻겠어요? 글로벌 역량 있는 사람을 많이 뽑고자 네. 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엔지니어에게 바라는 그 글로벌 역량, 언어적인 역량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본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매뉴얼을 볼 수 있는 능력 네.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면접에서 네. 아예 대놓고 물어요. 헝가리에 가서 나중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 나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거의 90% 이상 묻더라고요. 그냥 예라고 대답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렇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예, 네. 싫어도 예라고 일단 얘기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이거 네. 작동 원리 시장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산 프로세스 알아야 돼요. 네. 나는 인문계인데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물어요. 우리의 제조 프로세스는 어떤지, 이 구조는 어떤지, 이 시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별 분석도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시간을 고려해서 그 네. 뒤까지 못 나갈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2차 전지에 좀 집중을 그럴까요? 합시다. 네네. 2차 전지를 보면은요, 중국 네. 시장과 한국 시장이 크게 양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한국 시장의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배터리와 중국 기업의 배터리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그 광물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면 니켈, 네. 코발트, 망간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비싸요. 네. 그렇지만 에너지 밀도는 매우 높아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은 매우 비싸다.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는 제품이다. 대신 최대 주행거리가 중국 거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가격이 한 1.4배 정도 비싸고요. 예. 그런데 에너지 밀도가 네. 높다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만큼 네. 발열량이 커요. 오. 그래서 화재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배터리들이 화재가 났다라는 네, 종종 그런 기사 뉴스들이 볼 수 종종 있죠. 있죠. 네. 그런데 중국 거들은 별로 없어요. 오. 예,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에너지 밀도가 낮고요. 중국 거는 리튬, 인산, 철 네. 이렇게 요 주요 구성 부품 광물 요소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주행거리가 매우 낮고 대신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가격이 낮다. 그래서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중국 시장이 약진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 이상을 중국 거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위기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국내 기업들이 네. 그냥 있지는 않거든요. 제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680 원통형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해외 생산 기지에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네. 틈틈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이것은 테슬라가 먼저 생산하겠다라고 공언했었는데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양선 체제를 갖추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자존심이 테슬라가 좀 상했을 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배터리에 비해서 용량이 5배, 출력도 6배, 주행거리 16% 성장하는 그런 좋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나라가 먼저 갖추었고요. 그리고 IRA에 대한 대응도 발빠르게 대응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기가와트라는 표현을 틈틈이 썼었는데요. 이거는 1기가와트는 전기차 5만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휴대폰을 9천만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네. 양입니다. 네, 모처럼 이 산업전망 A등급을 받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산업전망 되게 좋고 긍정적이니까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의 채용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